민낯 리더 김민영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민낯 여성 산악회를 관리하는 회사는 사회적 기업 인증이 목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되면은 배당 가능한 이윤의 3분의 1을 그 사회적 목적에 맞게 환원하는 것이 필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을 우리 민낯 여성 산악회에 환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회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모여서 단순하게 산에 가는 게 어떻게 그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 되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회적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워낙 거창하고 딱딱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성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 곧 그 사회의 건강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 사회적 목적이 무엇인지 민낯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로 추려볼 수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건강한 노화, 두 번째 지역 소멸 방지, 세 번째 외로움과 고립의 해결. 이걸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저 건강한 노화는 그 여성이 건강하게 나이가 들면 국가의 의료비가 절감되고 가족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등산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를 실천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지역 소멸 방지는 그 사람들이 잘 가지 않은 지방의 작은 마을이나 뭐 산 이런 데를 찾아가서 소비하는 행위 자체가 소멸해가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사회적 활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외로움과 고립의 해결이라는 거는 혼자 앓는 갱년기 우울증이나 뭐 경력 단절로 인한 상실감을 함께 걷는 공동체로 끌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사회적 기여인 셈인 거예요. 뭐 일단 대략적이긴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는 상상이 되시죠? 이거를 그렇다면 회사가 번 수익을 어떻게 이 민낯 커뮤니티로 환원할 수 있는지 실제로 실현 가능한 다양한 사례들을 좀 알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찾아봤거든요. 20개 가까운 것들을 내줬어요. 그런데 하나하나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선 그 취약계층 참여 지원금 활용할 수가 있대요. 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여성이나 한부모 가정이 뭐 산행이나 프로그램에 무료 또는 저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운영하는 거. 고요. 두 번째, 여성 전문가 양성 교육, 숲길 지도사, 산림치유 지도사, 노르딕 워킹 강사, 그리고 심리 코칭 등 그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제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게 되는 거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전문가가 되시면 우리 민낯이라는 터에서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커뮤니티 베이스 캠프 운영, 이거는 그 회원들이 상시 모여서 대화하고 쉴 수 있는 오프라인 공유 거점, 뭐 카페나 워크라운지 같은 형태가 되겠죠. 이거에 뭐 임대료나 운영비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해요. 네. 전문 심리 상담 매칭. 우울감이나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이런 분들에게 전문 심리 상담사와 1대1 상담 섹션을 제공을 하거나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개설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역 소모임 활성화 지원. 그래서 우리가 전국 다니니까요. 지방의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데 전국 각지에 있는 민낯 소모임이 자생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친환경 산행 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어떤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플로깅 키트를 배포를 하거나 등산로 정비 사업에 기부를 하거나 뭐 멸종 위기 식물 보호 등 그 환경 보건 사업에 기여를 하는 부분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로컬 푸드 상생 펀드. 그러니까 우리 왜 산에서 내려오면은 그 앞에서 뭐 고사리 같은 거 이렇게 놓고 파시거나 과일 같은 거 파시거나 하는 분들, 저희는 그냥 지나치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아예 소규모 농가들이 생산한 제철 농산물들을 이제 뭐 대량으로 구매를 하거나 민낯 장터라는 이름으로 유통 마진 없이 회원들에게 공급하는 채널을 또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프로그램을 하나 제안을 해줬어요. 모녀 관계 회복 리트릿이라고 해서 서먹해진 엄마와 딸의 관계를 어떤 산행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모녀 동반 참가비 지원
뭐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어떻겠냐라고 제안해 줬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그램. 우리 시니어 회원들이 그 뭐 디지털 툴 같은 거 이용하는 게 어렵잖아요. 나름 저도 디지털 툴을 잘 이용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젊은 어린 세대들이랑 비교하면은 저도 느리더라고요. 시니어분들은 정말 오죽하시겠어요. 너무 급변하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AI 툴이나 뭐 영상 편집 뭐 툴이나 뭐 다양한 어떤 그런 디지털 툴들을 배워서 자신의 삶을 기록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뭐 교육하는 것들을 네, 제공할 수 있고요. 네. 또 민낯 아카이브 프로젝트. 이거는 제가 정말 예전부터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던 건데, 우리 이 평범한 여성들의 이 삶과 어떤 도전기를 인터뷰집이나 다큐멘터리 영상 같은 걸로 제작을 해서 그 여성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또 어떤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너무 멋지죠. 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산행 장비 공유. 그래서 등산 장비들이 아무래도 좀 고가라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특히 신입 회원들은 뭐 어떤 걸 사용해야 될지 모르니까 더 그러실 테죠. 그래서 이런 고품질 장비 렌탈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네,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거나 뭐 중고 장비, 나눔 장터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거나 네,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역 소멸 방지 스테이. 그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있는 어떤 빈집이나 폐교 같은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사회적 가치를 내는 데에 목적을 둔 스타트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곳과 뭐 어떤 협업을 하거나 해서 그 지역 경제를 살리고 뭐 그 회원들에게는 좀 저렴한 어떤 숙소를 제공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기획을 해볼 수 있겠죠. 뭐 1박 2박 이렇게 짧은 스테이도 가능하고 한 달 살기와 같은 네, 장기간 어떤 네, 스테이도 가능하고요. 네. 또 전문 안전 요원 양성. 그 산행 중에는 워낙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회원들 스스로가 사고에 이제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 처치나 뭐 이런 것들을 배워볼 수 있고 또 산악 구조 전문 교육 이런 거 이수하는 데에도 또 지원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슬로우 에이징 연구 기부. 그래서 뭐 요즘에 저속 노화가 뭐 계속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건강한 노화를 연구하는 대학 연구소나 뭐 비영리 단체들 이런 곳에 우리 민낯의 여러 가지 뭐 신체적 뭐 그 정신적 이런 데이터들을 물론 그런 데이터는 다 익명화가 되어야 하겠죠. 이런 것들을 기부금과 함께 전달해서 공익적인 보건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성을 위한 국가 정책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가 있는 거죠. 여성 창업가 엔젤 매칭. 이거 참 신박한 제안인데요. 이 커뮤니티 내에서 새로운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여성 창업가에게 초기 자본금의 일부를 뭐 무이자로 대출해 주거나 마케팅 인프라를 지원해 줄 수 있다. 네. 이런 다양한 것들을 지원을 해줬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사회적 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이걸 하나씩 얘가 이렇게 기획해주는 제미나이, 뭐, 챗GPT 이런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이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두근두근 설레는 거예요. 진짜 죽기 전에 다 해보면 너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네. 물론, 그러려면은, 이익금이 어마어마해야겠지만,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사실 개인의 건강을 챙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 수익들이 모여서 아픈 여성을 치유하고 또 지역 마을을 살리고 우리 시니어들에게 일자리를 또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네, 너무 멋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여가 곧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어떤 기부가 되는 셈인 거죠. 단순히 이제 산에만 가는 등산객이 아니라 우리 이제 여성이 여성을 돌보는 구조를 만들어서 단순히 모였다가 흩어지는 어떤 친목 모임이 아니라 그 법적 지위를 가진 단단한 조직으로 이제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저번 운영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민낯 운영비로 세이브 되고 있는 돈은 그대로 민낯 운영비로 세이브 될 거예요.
즉 산행 대장님들이 운영하시는 버스 산행이나 뭐 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등산 교육 같은 거 진행하면서 남은 돈을 그 지금 민나 운영비로 세이브하고 있잖아요. 회사가 생기면 혹시 회사가 이 돈을 편취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몇몇 분들이 계신데, 네, 그렇지 않을 거라고 다시 한번, 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민나 운영비는 회사 이익과 무관하게 기존처럼 세이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현재 그 커뮤니티 회원들이 내는 뭐 참가비라든지 이런 거는 회사를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소액이기 때문에 이를 안정적으로 잘 확장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국립공원이나 지자체나 이제 기업들과 협업하는 전략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우리 회원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국립공원이나 지자체들과 협업할 때 굉장히 강력한 어떤 신뢰 보증 수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벌어들인 돈까지 다 포함해서 커뮤니티에 다시 환원이 되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질 좋고 또 오래도록 지속 가능한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어때요? 너무 멋지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10년 후에는 단순히 어떤 취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굉장히 참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겠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뭐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만들어내는 건 또 사람이 해야 할 거죠. 뭐 이게 제 개인적인 능력만으로 된다고 뭐 결코 생각하지 않고요. 뭐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번에 사회적 기업이 그래서 어떻게 뭘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다 하나씩 공부해 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저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다 같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 이거는 어땠어? 뭐 이런 소통과 어떤 피드백 이런 것들이 되게 자유롭게 잘 전달이 되고 그게 또 반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요거를 시스템적으로 잘 갖출 수 있도록 이제 그 틀을 만드는 작업을 할 거고, 네, 그런 게 만들어지면 뭐 알아서 잘 흘러가겠지가 아니라 이것들이 잘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이 계획들이 다 이뤄질 수 있도록, 죽기 전에 다 해볼 수 있도록, 네, 우리 함께 다 같이 만들어 봐요. 화이팅!